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로서 어떠한 정체감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러한 그 좀 더 심화시켜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술들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에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실천 기술 한 11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내면화시켜서 그 가치,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지식이 가치를 내재화시켜서 기술, 기법으로 현장 적용을 시키는 게 바로 사회복지 그 실천 기술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최소 11가지 정도의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2학년 수준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유용한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기술로는 경청의 기술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경청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게. 그게 아닙니다. 리스닝 하는 거예요. 그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주의 깊게 듣습니까? 그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그 목적,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들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자세를 갖추고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문제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한번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경청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데 그냥 문제를 듣는다고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이 펼쳐지지? 라는 호기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과 또 거기에 대한 제반 정보력을 가지고 들어야지만이 충분하게 이 리스닝, 경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청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좀 예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그냥 학문적으로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별 그 기억에 오래 남지 않기 때문에 경청을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도 혹시 몽골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몽골이 그 목축을 하는 그 삶의 양식, 생활 양식이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잘 되어 있는 국가이죠. 그래서 양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이런 상황인데 양, 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양들이 많이 오래 멀리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멀리에서 키우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몽골의 어떤 그 전통 가요 기법으로 흠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 창하고 비슷한데 또 기법은 다른다 그래요. 목소리를 두 개로 이렇게 갈라서 노래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세계 문화 유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 흠이는 멀리
그 수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키우는 양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 가늠하면서까지도 전달하는 그러한 노래로 발달되었다고 제가 몽골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바람을 타고 또 양이나 말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동물인 이 존재 자체의 느낌까지도 감지를 하면서 그 멀리 있는 곳을 향해서 교감하려고 하는 그 태도로 부르는 어떠한 그 노래, 창. 이 정도면은 경청을 하지 않으면은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을 그냥 좀 경청 좀 해라. 잘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그 또 다른 차원의 그 듣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경청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사회복지가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떠한 그 사회력 또 사정, 어떠한 증거 기반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컬렉팅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홈 비지팅, 가정 방문, 때로는 또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그 인터뷰도 해야 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또 파악하기 위한 어떤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모으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 11가지 중에 세 번째 기술은 그 전문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관계 안에서 그 자신을 활용하는 기술인데 그 자신이라 하면 누굽니까? 사회복지사이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사회복지사 자신을 가지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자신이 도구이기 때문에, 인스트루먼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활용해 가지고 나 자신이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의 변화 매개체로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클라이언트를 그 옹호하고 애드보커시하고 그리고 또 치료하고 내지는 가르쳐주고 상담하고 안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촉진자로서의 매개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 11가지 중에 네 번째 기술은 이 관찰하고 해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클라이언트가 언어적인 내지는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주의 깊게 그 관찰하고 또 이것을 명확하게 진실되게 해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자주 사용하는 말투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여러 가지 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개인의 어떠한 편견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다양한 것을 관찰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수 과목, 뭐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이라든지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에 영향을 준 다양한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찰하고 해석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번째로는 그 클라이언트가 자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노력과 또 신뢰,
트러스트를 얻도록 하는 기술이지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그 뿌듯함, 자신감, 또 성취감 이런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그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다채로운 언어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노력, 신뢰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위협적인 지지 방법이 중요한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지시적으로 내지는 설교식으로 내지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위협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평화로운 방법, 굉장히 편안하게 또 호소력 있게 또 클라이언트 마음 내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어떠한 정서적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기술 요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연습하는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롤플레이라든가 액트아웃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 그 11가지 그 기술 중에 7번째 기술은 그 종결에 관한 겁니다. 종결. 그래서 그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끝이 아니라 종결을 하기 위해서 종결을 준비하는 다양한 그 의식도 필요할 것이요. 또 다양한 그 절차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한 것을 어떻게 끝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을 하나의 어떠한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작부터 접수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결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그 리추얼 의식을 통해 가지고 뭐 수료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종결하면서 마지막 그 종결 파티를 한다라든지 또 소감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해주는 어떤 의식적인 장소를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결 기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는 그냥 돕는 기술만 펼치는 게 아니라 그 돕는 기술이 근거에 기반해서 조사 연구에 기반해서 그 어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적인 스킬 앤 테크닉을 구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조사 연구의 결과나 이와 관련된 어떤 방법론, 메소돌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그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먼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많이 쉽게 펼쳐질 수 있죠. 그 사회복지사들도 이러한 그 기술력 내지는 조사 그 응용력 또 조사 해석,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9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 그 기술 중에 요 협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협상이라는 거는 뭐 외교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협상이 뭐 어떤 그 사업가만 협상하고 이게 아니라 때로는 클라이언트와 때로는 클라이언트 가족과 때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여러 그 체계와 그 협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하는 기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인간관계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실천적인 실습도 나가가지고 다양한 형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확대시키는 또 인간관계에서 또 법적인 문제, 체계적인 문제 내지는 정보적인 문제에서 협상하는 능력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간의 연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회복지는 그 개별 사회복지 방법론이 우세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집단적으로, 때로는 조직적으로, 때로는 하나의 어떤 지역사회를 놓고 어프로치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한 조직과 한 조직 간에 연결하는 연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각 조직을 화해시키거나 연계시키거나 소통시키는 그러한 소통가로서 그 다음에 체계 연결가로서의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후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후원 물품, 후원금, 사회복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쓰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또 사회복지 전문가이면서 때로는 시민 또는 법률가들에게 사회적 욕구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까지도 때로는 클라이언트를 후원해주는 후원자한테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는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11가지 정도의 이러한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뭐지? 그냥 시험만 생각나고 이거 나는 좀 안 맞는다 내지는 굉장히 어렵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어적인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간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굉장히 힘들게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행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기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꼭꼭 좀 집어넣으시고 계속해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끄집어서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재미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새 학부생이지만 이러한 11가지 기술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적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원조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원조 관계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이렇게 명확히 하라고 굳이 이렇게 5가지, 11가지 이렇게 꼽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거는 정리해가지고 구조화시키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탁월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왔으니까 원조 관계가 그냥 원조 미팅 이게 아닙니다. 원조 관계는 helping process 이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이 되는 원칙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변화 매개체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문가. 내 도구에서 우러져 나오는 원조 관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차후에 비스텍의 7대 원칙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5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항상 꺼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이입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감정이입하고 공감하고 굉장히 공감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공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감정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감정, 태도를 공감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이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이 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처지에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목석처럼 그래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그냥 듣고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 이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입장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죠. 두 번째 기본 원칙은 긍정적인 고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클라이언트 상황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렵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능력을 강화시켜서 그 늪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러한 감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긍정적 고려를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도움을 할 때는 이게 따뜻하게 온화함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인 어떠한 태도 자체가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수용하고 따뜻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포근함, 따뜻함, 온화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또 공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공감은 empathy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 가서 듣는 건데 공감은 위치에 가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할까까지의 마음까지도 들어가는. 예.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어떤 바꿔 말하기 기술 또는 반영 기술도 필요하고요. 반영이라는 거는 되돌려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러한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이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어떠한 쾌락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안아 쌓으면서 이 클라이언트의 안녕을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요것을 그런 마음으로 듣는 엠파시. 예. 그 기술력이 공감입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냥 전문직의 자리에 쓰면은 딱 가면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진실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에게 진실하게, 정직한 태도로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려는 그러한 기본적인 선상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비스텍은 7대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만들어 왔는데 비스텍의 7대 원칙은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원조 관계 기술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요 도표가 있죠. 이러한 7대 원칙이 바로 요겁니다. 개별화라든지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acceptance 하는 거, 또 비심판적인 태도,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self determination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밀 보장하는 거예요. 요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나오니까 제가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스텍의 7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관계 이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원조, 헬핑 프로세스 중에서 다양한 기법과 기술을 도입해서 쓸 수 있는데 제가 한 예로 행동 수정
모델 내지는 행동 수정 이론, 행동주의 이론에서 많이 쓰는 그런 변화 기술들 좀 가져와 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행동에 대해서 그 보상을 주어서 계속해서 그 증가시키는 강화 기술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딱 그 처벌되는 강화와 처벌, 반대 기술이죠. 이런 것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문제 행동을 없애는 소거 기술,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소멸시키는 소거 기술. 요거는 그 행동 수정 모델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모델링 기법. 이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누굴 보고 학습하느냐. 그 모델링 기법을 어떻게 개입하느냐 등등의 그 행동 변화 기술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 기술, 개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환경이라는 것은 그 가족 내적인 그 관계뿐만 아니라 그 가정 환경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쓰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지지 체계, 어떤 서포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 안 될 때에는 환경 바꾸기라는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뭐 그 집 바꿔주기 운동 있잖아요. 뭐 인테리어 새로 해주고 이런 것도 환경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원조 기술 중에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그 계약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돕는 그냥 그 동병상련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기술이 아니라 어떠한 체계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 지식에 의해서 또 어떠한 그 사회복지의 가치를 내재화시켜서 기술을 펼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engagement 스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클라이언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돕는다, 내지는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다, 또 역할은 무엇이다, 또 우리 기관의 책임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 계약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나 사례관리론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계약 기술을 할 때 상대방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시켜서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engagement 스킬, 그 계약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어떠한 과목인지 이제는 보다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어옵니까? 예.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소망하고 배우고 싶다라는 이러한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첫 번째 첫 주 강의가 다가왔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